안녕하세요, 황희사입니다. 무적 함대일 것 같았던 마시마유의 원더우먼이 발라드림에게 일격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최강자가 있더라도 혼자서 상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도 나름 골키퍼 키썸과 소유미, 김설이 등은 구력이 있었기에 잘 보조를 맞추면서 마시마에게 힘을 실어주며 최강팀의 포스를 보여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번 발라드림전은 마시마유 원맨팀의 한계 혹은 약점을 보여준 결과가 돼버렸습니다. 바로 다음 경기로 구척장신과 맞붙게 된 원더우먼인데, 마시마가 골키퍼로 포지션을 변경하여 구척장신을 상대하는데 이게 좋은 결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경기 약점과 문제 그리고 해결책에 대한 내용과 구척장신전에서 마시마 골키퍼 기용이 어떤 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더우먼의 특징은 마시마와 골키퍼 키썸을 활용한 빌드업이었습니다. 물론 마시마유 선수 자체가 원더우먼의 가장 큰 강점이긴 합니다. 발라드림전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전술을 들고 나왔고요. 초반에는 전술도 있었겠지만 개인기로 먼저 2골을 넣으며 앞서갔습니다. 그 이후부터 원더우먼에게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원더우먼의 마시마유를 정예원이 강하게 맨마킹을 했고, 공격에 있는 서기가 그 웨이 선수에게 압박을 걸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원더우먼의 빌드업을 키썸과 마시마가 아닌 마시마가 올라가고 키썸과 김설이가 시도를 했었는데요. 이게 원더우먼에게 연습으로 익숙해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김설이 선수의 컨디션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었고요. 원더우먼의 기본 빌드업이 마시마와 키썸이 패스를 주고받다가 전진하고 한 선수에게 압박이 집중되면 다른 한 선수가 전진하며 드리블 혹은 패스 또는 슛까지 연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발라드림전에서는 마시마가 아닌 김설이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조재진 감독은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패스의 타이밍과 치고 올라가야 할 때를 김설이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설이한테 올 때 키썸에게 패스를 주고 혹은 키썸한테 압박이 가면 본인이 볼을 잡고 올라가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했지만 김설이에게 익숙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라드림의 서기가 그 중간을 오묘하게 차지하면서 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영리한 플레이를 펼친 것도 사실입니다. 마시마와 위치를 변경하며 내려온 소유미는 더더욱 그 역할을 하지 못했죠. 이 플레이가 되지 않으면서 선수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공격에 있던 소유미나 우이준이 중앙이나 그 아래로 내려오며 받아주는 역할을 해줬어야 하는데 발라드림전에서는 그것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전 스밍파전에서 소유미가 했던 플레이가 이번 발라드림전에서는 나오지 않은 것이죠. 소유미도 컨디션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발라드림전은 전체적으로 원더우먼 선수들이 발라드림 플레이를 따라가다 보니 오버페이스 되면서 전반 일찍 체력이 바닥나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퍼져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죠. 끌고 가는 사람보다 끌려가는 사람이 더 힘든 법이기도 하고요. 결국 체력도 고갈되며 마시마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것으로 보였고, 마시마도 체력이 바닥나며 혼자서 이 상황을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발라드림의 서기가 공격 위치였지만 빌드업 시에 적극적인 개입으로 패스를 연결해주거나 수비 라인까지 내려와서 빌드업을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원더우먼에게 필요했습니다. 어찌 보면 반대로 원더우먼은 서기를 맨마킹하지 않았던 것이었고 이것도 실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는 마시마였는데 맨마킹을 강하게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손쉽게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마시마가 공격으로 올라가면 정예원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정예원의 압박에 더해 경서의 마킹까지 더해지니 더 힘을 쓰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다른 선수들은 프리한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말이기에 마시마를 활용한 원투 패스나 경기 초반에 나왔던 마시마가 최후방에서 패스를 뿌려주는 그런 역습을 이용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선수들의 기술이 좀 더 발전해야 하는 필수 과제가 있는 것이기도 하겠죠. 수비에 김설이가 패스를 주고받으며
전진할 수 있는 기술과 익숙함, 중앙으로 내려와서 월패스를 해주고 들어갈 수 있는 소유미와 우이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더우먼은 이런 모든 플레이를 필드에서 이끌어줄 선수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마시마유 선수겠죠. 이번 발라드림전에서 가장 문제점과 해결해야 될 사항은 여기서 파생된 소통이라 생각했고, 마시마 선수가 안타까워했던 부분도 이것이었을 겁니다. 원더우먼 선수들의 대화가 거의 없었던 경기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조용했던 경기였다고 생각하는데, 마시마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소통을 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마시마가 이끌어가며 이렇게 저렇게 지시를 해주었으면 경기 결과는 정말 달라졌겠죠. 원하는 소통이 안 되면 몸이 익숙할 정도로 연습을 해야 하는데, 일본에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마시마이기에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건 원더우먼이 마시마를 영입함으로써 안고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약속된 플레이에 간단한 전술은 약어를 쓰던 수신호를 하던 서로 간의 소통의 언어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원더우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공개 영상에 따르면 마시마유의 변경된 포지션이 골키퍼였습니다. 구척장신과의 경기라 허경이 대 마시마유의 골키퍼 대결이라는 나름의 재미를 만들기는 했지만, 이렇게 되면 원더우먼의 공격이 암울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썸의 부상 이슈로 바꾸게 된 것 같은데, 키썸이 과연 마시마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필드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스피드가 느린 구척장신이라 물론 맨마킹을 하겠지만 필드에 마시마가 없는 것은 구척장신에게는 호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시마가 훌륭하게 골문을 틀어막으며 역습으로 경기를 승리로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변화가 과연 좋은 것일까요? 빌드업이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필드를 이끌어갈 선수가 마땅히 보이지 않는 원더우먼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구척장신의 템포에 동화되고 킥인을 위주로 하는 구척장신의 방식에 경기 주도권을 내주고 끝날 때까지 끌려다닐 확률도 있습니다. 조재진 감독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는 것이겠죠. 마시마유를 골키퍼로 넣은 선택은 지금으로서는 키썸의 부상으로 인한 한시적인 변화일 것으로 생각되며, 구척장신전은 원더우먼에게 아무래도 힘든 싸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발라드림 전과 다르게 컨디션이 올라온 원더우먼의 선수들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시마의 원더우먼에게 가장 필요한 것과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생각나는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황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